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KPS고요. KPS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S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장비를 연구하고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었지만은 2023년도에 세리기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KPS는 국내 최초로 리튬 인산철과 리튬 코발트, 망간 모두 대응 가능한 리사이클링 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기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전년도 매출이 디스플레이 뛰어넘었고 세리기텍이 지난해 매출액이 약 95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나 110억을 웃돌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KPS는 이 세리기텍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보다 530% 증가한 921억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5억 6천만 원과 34억 6,200만 원을 달성해 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2018년도 이후로 5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KPS는 2차 전지 업황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현재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은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이 유럽 지역 쪽에서 전기차를 많이 가장 소비하는 독일에 대한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된다면 감속이 지속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22%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24년도 3월 달만 전년비보다 하락을 크게 하긴 했지만은 2월 달도 이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2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비보다 약 11% 증가하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1% 증가한 게 왜 증가했냐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역성장을 5% 했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축소가 일어나기 전 일회성 수요 증가로 약 2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잠깐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프랑스 쪽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축소와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금이 폐지가 됐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를 몰기 편한 환경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국내 양극재 수출 물량도 뚜렷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분기보다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24년도 1분기에는 어떤 업황이 좋아서 상승했다기보다는 23년도에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양극재에 대한 가동률을 주게 되면서 재고를 감소했고 그 기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분기에 대한 양극재 수출 물량은 23년도 1분기와 4분기부터의 수출량 평균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은 좋진 않지만은 이제 전기차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한국 양극재 올해 47조 원 수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 14일 날까지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총 47조 원에 대한 물량을 수주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물량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한 거는 LNF다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제 수주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NF는 이제 지난 11일 날 유럽 소재 배터리 업체와 내년부터 6년간 9조 2,383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고 또 LNF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에도 SK농과 7년간 하이니켈 공급재를 공급하는 13조 1,910억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035년도까지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24조 7,492억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올해 2월 달에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LG화학에 따르면은 두 회사 간에서 이제 거래할 양극재 물량은 약 50만 톤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풀리진 않고 있지만은 결국 앞으로 미래에 친환경을 인해 가지고 전기차는 꼭 필요한 산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이슈가 KPS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양극재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부각이 될 부분이 환경이고 이로 인한 리사이클링 사업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결국 이 리사이클링 업황이 점점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양극재나 이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KP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PS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PS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지형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약 한 5,500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5,500원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이 밑꼬리가 달린 음봉과 양봉 캔들이 나오고 그 다다음 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크게 상승해주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물량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면은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흐름 뒤에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는 분야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KPS가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라인들은 조금 지켜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KPS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지지가 일어나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지 말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부분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KPS에 이제 확인할 테니까 KP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PS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넘어서서 이 쓰레기택 인수함으로써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2차 전지 사업에도 발을 들렀기 때문에 앞으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둘 다 같이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